기록을 좀 하면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수업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지금 저희 조병호 선생님 같은 경우 이제 그 인천에 중학교에 계시고 김수기 선생님도 중학교시거든요. 사실 저도 지금 가은 중고등학교 수업을 하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하는데 자꾸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고등학교는 좀 다양한 컨텐츠를 이렇게 막 적용해보기 방법을 다양화하기는 조금 약간 제약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뭐 요거 하고 다음에 뭐예요? 막 반응이 좋은 게 아니라 그것도 해요. 선생님 저번에 했잖아요. 이제 그만하고 좀 쉬면 안 돼요? 아니면 다른 과제 좀 해도 돼요? 이런 문답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커트하면서 되게 저도 상처를 좀 받고 또 아이들의 그런 말에 있어가지고 수업에 있어서 도전하기가 되게 의욕이 떨어지는 좀 편입니다. 그래서 정말 딱 필요한 거를 아이들한테 던져주고 그 외에는 좀 자유롭게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중학교는 완전 달라요. 중학교는 아이들이 계속 바꿔주기를 바라고 한 2번, 3번 같은 게임 룰을 하다가도 선생님 이렇게 또 하면 어때요? 애들이 먼저 던지기도 하고 좀 중학교는 좀 그나마 저는 좀 중학교가 맞는 건 같아요. 예. 선생님들 학교는 또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성향이 중학교들은 중1은 정말 아이들이 막 에너지가 넘쳐서 제가 기운이 딸리고요. 한 중3 정도 되면 약간 하여튼 중1, 중2, 중3으로 갈수록 이제 오히려 참여도는 약간씩 의욕은 떨어지고 저에 이제 익숙해질수록 애들이 이렇게 약간 반응의 어떤 도가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제가 올해 이제 가은에 3년째인데 첫째 때 이제 봤던 두회째 봤던 이제 올해 2년을 같이 봤던 애는 그러니까 내년에 선생님 또 이것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거를 원하는 게 중학생들이고 고등학생들은 선생님 그냥 내년에도 비슷하겠죠. 이렇게 비슷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학기 말에 이제 들어보면 뭘 내년에 혹시 어떤 걸 해볼까? 어떤 거 혹시 해보시니? 이렇게 하면 고등학생은 답변을 안 해요. 안 하고 중학생들은 선생님 이거 했으니까 다음에 이거 해요. 바뀌어요. 중학생들은 답이. 그러니까 새로운 것도 해달라고 맨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약간 성향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두 분의 중학교는 좀 그래요? 혹시 말씀해 주실 상황이 되시면 그러신지. 뭐 조병호 선생님. 예. 네, 저는 사실 올해 좀 쉬었어요. 육아휴직 하느라고. 네, 쉬느라고 옆에서 이렇게 보기만 했고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지 못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복직을 하는데 실제로 제가 온라인 수업을 운영해서 이렇게 느낀 부분이 좀 적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연수에 도움을 좀 받으려고 들어왔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선생님 휴직 1년? 작년에 1년 쓰신 거예요? 네, 맞아요. 예. 그러면 딱 그냥 한, 코로나 상황이라서 크게 차이는 없으시겠다.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에 대한 되게 지금 갈망이 있으실 것 같고 그냥 중학교 수업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 부담은 없으실 것 같네요. 작년 한 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온라인이 들어오고 선생님 학교는 어떠신지 규모가 그 올해도 거의 온라인 수업 하시나요? 선생님 학교도 네, 상황이? 계획을 하고 있어요. 뭐 일단 3분의 1, 2 정도 그러시구나. 운영하는 걸로 그러면 생각해서.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거의 작년에도 오프라인으로 100%다 나갔다고 말씀드렸듯이 올해도 네, 그렇게 될 예정인데 제가 이제 수업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지금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신조어가 많이 나왔잖아요. 작년에 뭐 네, 4차 산업사회 뭐 이런 것 많이 나왔지만 그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과 관련된 용어들이 되게 새로운 신조어가 많이 작년에 나왔던 것 음, 같아요. 그래서 처음엔 되게 네, 어색했고 되게 내가 너무 몰라서 뭔가 퀄리티가 음, 떨어지는 느낌? 다 영어고 또 뭔가가 다 이렇게 약자로 의미 부여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누군가 딱 얘기하면 좀 되게 앞서가는 것 같고 모르면 네,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아마 선생님은 이제 육아를 하셨기 때문에 음, 그냥 멀리서 바라보셨을 때도 그런 느낌이 좀 드셨을 거예요. 근데 현장에 갔던 저는 좀 더 했거든요. 더 하면서 거기에 음, 한마디씩 상처받기 싫어서 애들한테도 선생님 이거 몰라요? 이런 것도 그럴까 봐서 미리미리 앞서서 체육교사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핸디가 될까봐 조금 더 먼저 음, 움직여서 작년에 1월부터 이렇게 수업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네, 결론적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전국에. 네, 그런데 맞아요. 그럴 것 저희 같아요. 학교처럼 인원이 작아서 학교장 결정으로 음, 이제 전면을 나가지만 늘 시간표는 2개를 다 내요. 수업은 오프라인으로 다 음, 하지만 온라인 시간표를 늘 내고 있습니다. 미리 네, 2주 전에 똑같은 상황에 하고 있으면서 한 번도 이제 온라인을 하지는 않았죠.
안 왔는데 그 말씀하시잖아요. 거의 브랜디드 수업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섞어서 늘 대비하고 있다가 우리 학교 뭐 학교 나오세요 하면 딱 나가야 되고 또 기다리세요. 대기 뭐 가정에서 하세요 하면 또 선생님 학교도 3분의 1이면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 1학년인데 3분의 1 등교를 계속 하거든요. 큰 학교라서. 네. 1000명 넘어서 선생님은 지금 그 정도 되시나요? 중학교가? 지금 1000명까지는 안 되고요. 한 600명 500. 되겠네요. 아, 600명. 그러시구나. 그래서 3분의 1, 이렇게 3번 중에 2번 가고, 한 번 가고 2번 집에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시스템상. 맞아요. 네네. 그 사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간다는 거는 교사한테 2번, 이런 것 같아요. 이 상황도 어려운데 수업을 2가지 맞아요. 다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네, 게 양적으로,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초등 선생님이 가장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중등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이 가장 쉬우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초등은 집에 아이가 있어서 선생님이 올려주는 자료나 아이들하고 줌이나 이런 거 만나시는 거 보면 정말 저희 1000명 넘다 보니까 30명이 되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네, 반에. 네. 그 아이들 모니터 하나하나 넘겨서 이야기하는데 이미 뭐 하울링 올리지 뭐 그런 상황이 지금은 진짜 정립이 됐어요. 1년 동안. 근데 그 1년이 얼마나 어려우셨을까에 그 생각이 되고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우리 애가 뭐 이름을 누구 불러주든 뭐든. 왜냐하면 안 그래도 선생님 혼란스러우시고 모든 엄마들이 모니터 하고 계실 거라는 거 예측하시면 되게 맞아요. 부담스럽잖아요. 예. 그래서 같은 입장이 동문상련이 돼가지고 1년 내내 한마디도 그냥 우리 애가 조금 12월 29일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1년을 먼저 가다 보니까 뭘 해도 다 늦어서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고 마음에 막 조바조바한데도 가만히 있었거든요. 급하면 선생님 연락 주시겠지 하고. 근데 중학교도 조금 이제 초등보다는 조금 덜 할 수도 있겠지만 중학교도 아이들 되게 그렇게 좀 이렇게 그런 것 같고 고등학교는요. 어떻게든 편하게 쌤 체육은 편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교과에는 성적이니까 그렇죠. 목매고 약간 이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체육 같은 경우는 수업 방법을 제가 약간 지금 포커스를 중학교로 맞출게요. 제가 준비한 건 이제 중고 다 하는데 사실 전 중학교 18년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수업 방법을 적용해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지금 약간 지금 많은 분들이 오시진 않았어요. 이제 사실 그 김숙희 선생님 듣고 계시지만 그냥 중학교에 어울릴 만한 수업 방법 혹시나 선생님이 써먹으실 수 있는 방법 하나라도 이제 제시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그런 자료가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고 추후에 제가 선생님들 그 이메일이나 이쪽으로 자료를 보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다음 카페에 보시면 작년 한 해 동안 딱 2020년 동안 자료가 이렇게 모아져 있거든요.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어제 말씀드렸지 작은 샘플 하나도 기본 있는 거에 내 걸 만드는 시간이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뭐 이제 시간 나실 때 애기 재우시거나 뭐 이제 지금도 같은 육아는 다 똑같거든요. 지금 김숙희 쌤도 애기 3명이시라고 쌤도 육아 장애에 드셨으니까 애가 크고 있을 거고 저도 집에 애가 지금 3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누워서 애들 재워놓고 누워서 이렇게 꺼적꺼적 하시다 보면 이거 나도 한번 써먹어야겠다. 근데 방법이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보면 뭐라 그러지? 이게 너무 잡다하다. 그럴까봐 저는 되게 고등학교에는 내보이기가 좀 쑥스럽고 중학교는 아이들의 그런 어떤 짧은 집중력에 맞게끔 탁탁 바꾸기가 저는 그렇게 수업을 해왔고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재밌어요. 그런데 애들도 재밌다고 하고 그래서 자꾸 변화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점은 하나로 오래는 못 가요. 좋은 거는 10년 넘게 쓰는 약간 그 활동지가 있지만 거의 똑같은 게 사실 없어요. 올해 아이들한테 맞게끔 요거는 또 바꿔버리고 또 요거 바꿔버리고 나중에 결과로 보면 내가 이렇게 바꿨었나? 괜찮네? 스스로가 한 10년 거 자료를 이렇게 보면 계속 바뀌더라고요. 선생님들도 혹시나 이렇게 약간 제가 드리는 샘플링을 그냥 선생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선생님 혹시 온라인을 예를 들어 뭐 이제 이틀 제가 약간 헷갈리는데 하루 나오고 온라인 이틀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약간 자료 살짝 공유할게요. 선생님 제가 한글 파일 공유 체육이시니까 수업 방법 선생님 혹시 보이시죠? 수업 방법 보이세요? 네네, 보입니다. 네. 네. 그냥 우리가 수업 방법이라 하면 뭐 일주일에 몇 번 들어갔나, 몇 시간 수업하나, 아이들하고 어떤 수업을 진행하는지 거의 뭐 이제 수업 모형이 기본적으로 빠질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수업 내용이 들어가고
진행을 하시고 뭐 피드백을 어떻게 줄 것인지 이런 것들 다 포함한 게 다 어떻게 운영하는 관련된 게 방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좀 그냥 개인적으로는 수업 모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건강활동부터 우리가 이제 안전활동까지 5개 영역이라고 하죠. 5개 이제 뭐 단원보다는 5개 영역이라고 표시하는데 그 5개 영역 안에서도 정말 종목이 왜 수백 가지잖아요. 수백 가지 중에 누구 하소영이 제시한 모델 모형이 정답이 아닌 거죠. 나는 그 모형을 보고 이 모형이 더 맞을 것 같다 하면 싹 바꾸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내용 똑같이 하는데 모형만 바꿔도 결과는 완전 달라질 것이고 모형만 똑같이 가도 결과가 이제 뭐 똑같이 갈 수는 있겠지만 아이들의 반응이 다를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적용하기 나름인 것 같고, 저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금도 이제 시도 지역별로 아마 지금 강원도, 경기도 저희 경북이잖아요. 학생 참여 중심, 뭐 성장 중심, 뭐 배움 중심, 과정 중심 이런 용어는 똑같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는 좀 반할 수 있지만 뭐 직접 교수 모형 안 뺄 수가 없잖아요. 강의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좀 그다음에 당연히 협동학습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체육을 통해서 길러야 되는 역량 중에 가장 필요한 게, 그리고 또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체육이 협동이라든지 협업이라든지 이런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협동학습 모형, 그다음에 동료 교수도 동일한 용어고, 그리고 또 스포츠 교육 모형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어떤 그 전략 전술 게임을 통해서 정말 스포츠의 어떤 맛을 느껴볼 수 있는 게 약간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는 경쟁도 좋지만은 오히려 더 약간 인문학적 가치나 아니면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그 논할 수 있는 이렇게 약간 좀 수준에 좀 올라가는 것 같고, 밑으로 갈수록 아이들 놀이 게임 뭐 이렇게 탐구 수업 모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고등학교 아이들 이렇게 던져주면 아이들끼리 좀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런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학교의 수준에 따라서, 수준이라 가기는 이게 성향이죠. 특성화 고등학교는 인문계에 따라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 이해 중심 게임 모형도 요즘 많이 하시죠. 이제 아이들한테 다양한 접근, 그다음에 개별화. 저는 지금 여기 보시면 하나로 수업 모형이라고 있는데 요즘 이제 그 아이들 인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성향들을 모아서 묶어놓은 게 하나로 수업 모형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혹시 선생님 그 PBL 수업 들어보셨죠? 프로젝트 학습, 프로젝트 들어보셨죠? 그래서 저는 프로젝트 수업을 오늘 좀 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프로젝트가 거창한 게 아니고 선생님 체육 교사로 18년을 했다고 지금 20년째인데 한 10년 정도는 프로젝트 수업만 했던 것 같아요. 프로젝트가 아닌 체육 수업은 다 프로젝트예요. 의미 부여만 되면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용어를 붙여도 될 것 같고, 저는 그렇게 해오다가 한 수업 나눔단이라 경북에서 한 지가 한 7년 이렇게 그걸 통해서 PBL이라는 용어로 이게 프로젝트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체육이 아니라 탁과에서 많이 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알게 됐고 그 PBL이 그 두 가지의 양상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양상을 처음에 이제 알게 되면서 조금 관심을 가지다가 이제 저만의 그 수업을 제가 이제 그 의미를 부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그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선생님들 되게 쉬우세요. 이 프로젝트 학습으로 하면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아까 보여드렸던 뭐 교사학습 모형, 동료학습 모형, 협동학습 이런 거를 그 프로젝트 학습이라는 큰 타이틀 안에 다 넣으시면, 예를 들어 건강활동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협동 이런 것도 중요하죠. 조용하고 그렇게 연출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 연출했던 거를 보여드릴 건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왜 자기 혼자 건강관리할 수 있는 게 가장 크잖아요. 건강관리 영역은 건강 영역은. 그렇다면 건강 영역에 맞는 프로젝트 학습. 두 번째 도전, 그다음 경쟁.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이번 수업의 프로젝트는 너 요거다. 포인트가 수업 목표가. 그 용어를 프로젝트라고 쓰시면 사실 다 프로젝트예요. 그 혹시 PBL에서 문제 중심 학습 들어보셨잖아요. 문제 기반. 프라블럼인데 같은 용어로 약자로 쓰거든요. PBL. 그거는 이제 문제를 던져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어떤 환경 오염의 문제에 대해서 이거 정말 심각한데 여러분들한테 좋은 안을 구합니다 하고 문제를 던져줘서 애들한테 협업하고 결과를 도출하게끔 한다면, 프로젝트는 문제부터도 아이들이 만들 수 있는, 창안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이제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프로젝트라는 그 수업의 특징은 체육 수업에 어떤 영역이든 어떤 종목이든 저는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잘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
저는 프로젝트 학습을 제 개인적으로 그냥 약간 독학을 해라고 하면 이 우치갑 선생님이라는 분은 전국에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 최근에 제가 이분의 블로그를 들어가면서 요즘 이제 작년에 이제 경험하면서 브랜디드 러닝이나 프로젝트 수업이나 프림 뭐 러닝이나 이분이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에 대한 총망라를 어제 말씀드렸더니 왜 그 뭐죠 갑자기 또 갑자기 용어가 까먹었다 패들렛 그걸 활용해서 정리를 싹 해서 블로그에 올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즘 그거 보고 공부를 하거든요. 에듀텍도 관련된 것도 있고 활동 중심에 관련된 것도 있고 하여튼 선생님 책도 도서도 이제 내시고 해서 그분의 이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선생님들이 그냥 왜 머릿속에 개념 정리가 되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보여주기 우리 수업이 아니잖아요. 그냥 제가 아이들하고 정리 이제 좀 약간 자신 있게 진행하면 되는 수업이 있어가지고 소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브랜디드 관련된 거 프로젝트 이분이 사실 비주얼 싱킹으로 전 연수를 들었었거든요. 비주얼 싱킹도 하시고 프리러닝도 하시고 뭐 다양한 거를 많이 구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는 이제 조금 올려주신 자료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분 제가 적은 거는 사실은 이분이 주로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경상북도에 수업 나눈단이란 게 한 수년 전에 개설이 됐고 제가 여기 팀으로 같이 활동을 해요. 저는 이제 PBL 팀이었는데 이 6개가 이제 하브루타, 비주얼 싱킹, 배움의 공동체, 거꾸로 수업, PBL 토론 이렇게 있었거든요. 저는 사실 여기 있는 6개 다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처음 2, 3년은 영역 정해놓지 말고 활동하라 해서 이것도 갔다 저것도 갔다 사실은 이 6가지를 제 체육 수업에 다 썼거든요. 다 써먹어봤거든요. 종목마다. 줄넘기 종목을 한다 하면 예를 들면 그냥 줄넘기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줄넘기 가지고 만약에 비주얼 신경하면 줄넘기 도안을 한번 그려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넣고 아니면 거꾸로 수업 같은 경우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위두랑에 예를 들어 내가 먼저 했는 영상을 올려놓고 그 영상을 보고 이렇게 그러면 거꾸로 수업 형태가 되겠죠. 또 줄넘기 예를 들어 관련해 가지고 창의 이제 그 모든별 발표가 이제 한 창의 음악 줄넘기 창작 작품을 한다 하면 그 창작 작품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또 토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짝 토론, 모둠 토론 이런 걸 해가지고 또 토론. 그러니까 여기 있는 6개를 처음엔 다 섞어서 좀 적용을 하고 이제 제 거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는 이제 PBL로 팀에 가서 거의 이제 다양한 교과별 사례를 통해서 제 거를 조금 더 이렇게 정립화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 여기 하브루타도 거의 2인 짝 토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이렇게 6개 팀장님들하고 저는 팀장은 안 했는데 PBL 팀으로서 한 7년 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체육은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PBL이 2가지로 보통 쓰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중심 학습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시작을 하는 거와 그 다음에 문제가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2가지의 양상이 나뉘는데 프라블럼 러닝, 그러니까 프라블럼 베이스 러닝이라고 하면 문제중심 학습에서 약간 뭔가 탐구하는 과학이나 뭐 어떻게 이렇게 좀 조금 더 인문학적으로 접근한다면 저희는 프로젝트 학습, 프로젝트 이제 베이스 러닝에서 정말 그냥 어떤 프로젝트든 다 주셔도 돼요. 그냥 모든 활동에 모든 이름을 다 프로젝트라고 붙이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었고요. 사실 그 프로젝트 학습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제가 여기 보시면 이 EBS에서 올려온 게 한 4, 5년 됐거든요. 이 PBL에 대해서 이미 저희 우리나라 이제 EBS에서 시리즈로 올릴 정도로 이제 구성주의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가 체육이라 하긴 좀 그래요. 다른 학교 사례들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체육은 거의 융합으로 제시가 많이 되어 있고 타 교과에 관련된 수업 사례가 정말 많이 올라와 있는데 보면 재밌어요, 선생님. 그래서 EBS 시리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리즈 올려드렸는데 한번 그냥 이제 가입하는데 무료고요. 이렇게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주제가 정말 다양해요. 그리고 여기 일부가 PBL을 아시나요? 근데 딱 보는 순간 되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그 주제별로 냈거든요. 주제가 약간 과목하고 연계된 것도 있고 약간 융합도 있고 창체 같은 느낌도 있고 다른 나라 이제 외국 사례들이 다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그 자막으로 다 처리가 돼가지고 어떤 수업 방식에 어떤 효과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그 나라마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좀 재미가 있었. 이미 이거는 한 몇 년 전에 제가 읽었던 건데 이렇게 PBL에 대한 공부가 좀 됐고요.
쭉 내려와서 이게 제가 근데 어제 제가 막 치다가 이렇게 쭉쭉 내려오게 됐는데 되게 그 인지도가 있으신 교수님들이라든지 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기에 글을 많이 남겨놓으셨더라고, 인터뷰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분들에게 바탕이 되어서 프로젝트 학습이 되게 아이들한테 이제 참여형 중심이라든지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구나라고 이제 신뢰를 얻게 됐고, 제가 의미 부여했다고 하면 되게 신뢰도가 떨어지고 약간씩 이렇게 자신감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분들의 어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의미 부여가 참 중요하다. 그때부터 제가 의미 부여를 되게 좋아하게 되었고, 지금도 모든 수업 활동을 하면 아이들한테 네 스스로 이번 수업에 있어서 의미를 한번 찾아봐라, 적어봐라, 이런 활동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정답은 나와 있어요.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고 어떤 경험을 했다. 정답은 나와 있는데 그 갈로 안에 정답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네, 갈로 넣기 하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수업을 보통 마무리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선생님 그 PBL의 수업에 대해서 관심이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약간 느낌 오세요? 우리 조경 선생님. 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선생님 여러분이면 사실 화면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되는데 저는 선생님 얼굴 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두 분에서 예를 들면 선생님 올해는 팝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저희는 팝스 안 했거든요. 그 패스가 돼서 교육감 승인으로 팝스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할 것 같아요. 마스크를 끼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심폐지구를 빼고 오래 달리 걷기. 그런데 작년 빼고 그 앞에 수년을 그 학생 건강 체력 평가 팝스를 통해서 이제 자기 관리 역량,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2015 역량 중에 하나잖아요. 자기 관리 역량, 그리고 체육 안에는 건강 관리 역량이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건강 단원에 딱 어울려 보여가지고 이제 맞춤형 건강 프로젝트라는 거를 하게 되었고, 그거는 사실 2015 나오기 전부터 제가 한 10년 넘게 지금 해오는 건데, 지금은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냐면 첫 번째 팝스를 측정을 합니다. 하고 그 측정된 결과 보통 수시로 우리가 측정하잖아, 1학기에. 시도별로 정시로 체크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 1학기 한 번 하고 요 팝스 측정된 결과를 가지고 인바디 결과지까지 저희는 다 받아서 분석을 하는 거죠. 분석을 해서 이 팝스 결과를 분석한 다음에 맞춤형 건강 프로젝트를 진행해요. 언제? 여름 방학 때 그러니까 맞춤형 이제 개별 프로그램. 그러면 나는 이번에 보니까 근력량이 되게 없어요. 그러면 나는 근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사실 지금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홈트 되게 많이 떴잖아요. 홈트레이닝. 그거와 관련된 것처럼 지금 애들 프랭크 이렇게 스쿼트 말하면 모르는 애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재작년까지는 그런 용어 몰랐어요, 애들. 자세히 하면 뭐 그런 자세예요, 선생님 하고 되게 좀 이렇게 멋쩍어 하고 애들이 그랬는데, 이번에 그런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스스로 집에서 좁은 공간에서 웨이트 하는 거에 대해서 애들이 되게 오픈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100% 이제 등교 수업을 했는데 요가 매트를 다 사고 할 때 요가 동작이나 그런 홈트 동작을 애들하고 했거든요. 약간씩 부끄러워하는 애들이 있지만 거의 다 수행해내고,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사실 그걸 더 어려워했을 거예요. 더 하기 싫어했을 것 같은데 아이들 되게 나 그거 해봤는데, 그리고 막 도전하자, 플랭크. 야 30초 해봤어? 나 야 그거 집에서 2분 했어 나 혼자, 막 이러면서도 약간 이제 홍도가 관심도가 높아지고 아이들 경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거의 중학교가 남녀 비율이 비슷해요, 희한하게. 근데 남자라고 운동에 관심 있고 여자라고 관심 없고가 아니라 동등하게 운동에 관심이 많습니다. 시골 학교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홈트 이제 동작을 해도 무난히 소화를 하고 요가 동작도 다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개별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그러면 계획서를 제가 양식을 줘요. 그럼 자기 어떤 그 근력 요소,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올리고 싶은지 이제 검색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많은 거에서 내가 한 몇 가지 추천해주고 너희도 서로 추천해주면, 예를 들면 뭐 땅끝 부부 같은 경우 작년에 떴거든요. 재작년에. 그러면 걔 같은 경우 보고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근력을 증가시키는 동작도 있었다. 그럼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해요. 그러면 나는 어떤 동작을 몇 회 이상, 그러니까 여름 방학 때 한 달 정도에 자기 시간, 우리 보통 그 계획서 쓰면 운동 계획서의 강도, 시간, 빈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양식에 딱 넣어줘요, 중학교 애들은. 그럼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짜라고 이제 합니다. 하면서 그는 이제 방학 때 이제 주는 과제형이었다면,
간단하게 맛보기를 하고 2학기 딱 와요. 그러면 2학기에 팝스를 바로 2학기에 이제 한 번 더 하는데 바로 안 하고 모둠으로 맞춤형 건강 프로젝트를 했어요. 한 달 동안 수업 시간에. 그럼 일주일에 3번 체육 시간에 모둠을 정해주는데 모둠을 정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근력이 부족한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께 한 모둠이 되는 거고 유연성이 부족하다 나면 유연성이 부족한 친구들께 한 모둠. 그러니까 모둠을 짤 때 1안, 2안을 서로 소통하게 했어요. 얘들아 너희들 뭐가 이제 부족한지 각자 체크하고 너희들끼리 소통해서 모둠을 짜되 1안으로 뭐 3명 이상, 4명 이상 구성이 되면 1안으로 되는 거고 1안이 너무 많아요. 근력 부족한 애 10명이에요. 그럼 모둠이라고 하기는 그거 좀 그렇거든요. 그러면 2안을 또 소통해봐라. 그러면 나는 근력도 부족하지만 심폐도 약간 약했는데 선생님 조금만 뛰어도 숨차던데 그러면 걔는 또 다른 쪽으로 빠지고 그래서 조절을 하면 한 반에 한 4모둠 정도 나오거든요. 4인에서 5인 정도 해서 4, 4, 16, 저희는 한 16명에서 20명은 안 되는데 그럼 4모둠 정도 나오면 이제 그 맞춤형 건강 프로젝트는 제가 모둠명 활동지를 줘요. 그러면 모둠의 프로젝트명 그럼 예를 들어 우리는 뭐 땅끄부부 안에 우리는 뭐 아니면 근력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어 몸매 짱짱 아이들 용어를 붙여와요. 우리는 뭐 요가 같은 경우는 유연성이 이제 부족한 아이들이 모이면 완전히 그러면 우리 지렁이 줘. 막 아이들 중학교에도 웃겨요. 막 그런 용어를 붙이면서 이제 목표 적고 그럼 자기가 예를 들어 근력이 지금 악력을 저희는 쟀거든요. 악력이 24다 그럼 되게 낮아요. 그럼 나는 옆에 친구들 보니까 경쟁이 한 38 나오는 남자아이가 있다. 어떤 애는 남자는 40 넘어가거든요. 근데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20이 안 돼요. 잘 중학교에도. 그러면 난 25 목표 이렇게 목표를 적으라 그러고 한 달 동안 할 프로그램을 2주 단위로 나눠서 짜거든요. 그러면 그걸 저는 사실 이걸 많이 하면서 한 10년 넘게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다른 탁과 선생님들이나 관리자분들이 눈치가 처음엔 좀 보였어요. 체육 시간에 뭐하노? 놀고 있네. 할까봐. 왜냐하면 모둠끼리 모여서 히히호호 하고 휴대폰을 또 하나씩 다 줘요. 모둠장한테. 그러면 동작을 왜냐면 보고 따라하고 싶다 하는 애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뭐 너희가 와이파이 이제 강당에 다 잡아주고 아니면 이제 뭐 자료를 갖고 오라는 애고 자기 데이터 써서 보겠다는데 굳이 모여서 뭐 다른 동영상 볼 일 없거든요. 그 대신 제가 이제 1조부터 이렇게 4조까지 돌다 보면 가끔 힘들어서 쉬는 게 아니라 그냥 놀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놀고 있는 저도. 그러니까 딱 관리자분이 지나가다 야 너희 무슨 시간이야? 체육 시간인데요. 그럼 왜 이렇게 계단에서 앉아있어? 막 계단 뛰기 하고 이제 쉴 때 이제 걸린 거 예를 들면. 근데 저희가 운동장, 계단, 그리고 사실은 웨이트 트레이닝장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전에 연구학교 할 때는 이제 진짜 장이 많아가 골프장까지 돌다가 보면 이제 시간이 다 가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눈치 보이다가 어느 순간 제가 이제 경력이 좀 되니까 누가 물었을 때 답변을 하면 되고 내가 당당하면 되고 애들은 그 시간에 정말 10번 뛰었다가 쉬는 타임도 있을 것이고 뭐 5번 뛰고 조금 노는 타임도 있을 것이고 단 이제 그런 걸 성찰 이렇게 일지에 보면 오늘의 만족도 이제 내가 내 스스로도 평가하고 내가 다른 친구도 평가하고 이렇게 평가 이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수업 방법이지만 내용은 그렇게 맞춤형 건강이고 평가까지도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맞춤형 건강 프로젝트 모둠 계획서 평가가 있고 모둠에 참여하면서 활동 이제 소감에 대해서 발표 점수 있고 이렇게 넣으면 아이들이 모둠 평가, 개인 평가, 뭐 아니면 성찰지 평가 이렇게 나누면 하나의 평가지가 되거든요. 평가까지도 이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이제 프로젝트 수업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맞춤형 건강 프로젝트 수업은 딱 그렇고 정말 간단하게 내가 갑자기 어떤 프로젝트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 프로젝트의 주제를 정하는 거죠. 정해서 간단한 양식 하나, 딱 제가 지금 샘플링으로 하나 만들어 봤는데 간단한 양식 하나 딱 만들어서 애들하고 5차심, 5차심, 7차심이 7차심, 뭐 10차심이 10차심. 아까 맞춤형 그건 한 달이니까 되게 길거든요. 일주일에 3번을 하면 한 2주쯤 되면 애들이 재미없어서 조금 프로그램 뭐 시즌 2 뭐 이렇게 플랜 2 이런 거 해도 돼요. 막 그래요. 그러면 뭐 어떻게든 창의적으로 대신에 계속 안 하고 있는 친구들은 제가 이제 가서 피드백 해주고 분명히 이제 뭐 수정 보완해라 이렇게 제안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프로젝트라는 이제 용어에 간단히 제가 양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요거는 금방 하나 그냥 간단히 만들어 봤는데 혹시 선생님 보이세요? 이게 지금 제가 하던 지금 맞춤형 건강 프로젝트 그 맞춤 양식도 보여드릴 건데 말씀드린 다음 카페에 다 올려져 있거든요. 근데 요건 제가 조금 전에 만들어 봤어요. 지갑 선생님이 그 비주얼 싱킹이나 그런 이제 프로젝트 뭐 그런 뭐 연구소에서
이제 많은 자료들 올려놓으실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서 제 걸로 하나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어떤 주제를 넣으셔도 돼요. 영역 관련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모든 게 교사 입장에서 다 주어버리면 창의적으로 나온 게 없죠. 그래서 주제가 예를 들면 오늘 도전 영역이다. 그러면 어떤 선생님이 도전해, 저는 작년에 이제 저글링 했다 치면 저글링을 아이들한테 저글링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자. 예를 들어 아이들이 저글링 하니까 뭐 쇼 시키는 것 같다. 선생님 이게 무슨 평가 이렇게 반대전이 반박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결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딱 들었다 하면 주제는 저글링의 운동 효과 예를 들어 던져줬다. 그럼 나머지 주제 선택 이유들 이런 것도 관련된 건 애들이 다 스스로 해도 되고 개인이나 모듬이나 짝이나 다 되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알아보고 싶은 거 또는 세부 일정 이런 것들을 계획서를 하나 받으시고 결과는 사실은 어떤 글로 써도 되고 말로 해도 되고 사진을 찍어서 포트폴리오로 내도 되고 형식도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 이렇게 했다 하면 내년에는 재미없잖아요. 선생님. 똑같은 애가 두 번째 얘들아 올해도 프로젝트 맞춤형 건강 프로젝트 이야기한다. 너희 뭐 이제 작년에는 근력이었다면 올해는 또 다른 거 한번 해봐도 돼요. 이렇게 하면서도 양식도 똑같으면 좀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학교에 가서 똑같은 활동을 2년째 되면 또 약간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양식들은 금방 만드시는 것 같고 또 아예 없는 것보다는 이런 샘플링 하나 있으면 여기에 내가 넣고 빼고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하실 수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따 화면 공유를 좀 끄고요. 네, 지금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황경현 선생님 들어오신 것 같고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 들어오실 때 이제 프로젝트 수업 그 관련된 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황경현 선생님 어저께 들어오셨나요? 아니요, 어제 못 왔어요. 그러셨죠.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주소가 없는데 저희 오늘 들어오신 분은 6분 정도 이제 계시고요. 정말 자유롭게 그냥 저희 막 배가 산으로도 나가고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오늘 주제는 수업 방법이었고요. 지금 약간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 뭐 이렇게 그 성장 중심 수업에서 저는 지금 프로젝트 수업 아이들하고 많이 하고 있어서 그 사례를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혹시 지금 황경 선생님은 선생님도 중학교시거든요. 그죠? 예, 오늘 지금 다들 중학교 선생님들 계셔가지고 저는 이제 중고를 하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 수업이 더 재밌고 되게 다양하게 좀 접근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수업 방법 중에 PBL 프로젝트 학습이라고 해서 어떤 프로젝트 뭐든지 그냥 의미부여 같아요. 그냥 오늘 자 농구 수업 하자, 뭐 농구에 드리블 한다, 농구에 슛 한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오늘은 내가 조던 뭐 이런 주제를 하나 주고 오늘 수업 중에서 가장 멋있는 뭐 동작 하나 연출하게 그러면 애들 예를 들어 백으로 막 농구슛 해갖고 막 머리에서 골 넣는 거 막 근데 너무 무제한으로 하면 그러니까 그 시간 제한 이래가지고 뭐 하여튼 뭐 어떻게든지 간에 프로젝트를 약간 아이들한테 그날의 도전 미션처럼 이런 그러니까 수업 주제를 주고 또는 가끔 공개 수업 이런 거 제가 하거든요. 하면 저는 약간 아이들한테 미션 활동지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주고 약간 스테이션 어떤 그러니까 전체 어떤 모둠으로 하는 것보다는 약간 이제 모둠을 나누고 또는 모둠별이라면 모둠별로 진행을 하고 아니면 전체라고 하면 약간 이제 그 스테이션을 만들어서 돌면서 경험을 다양하게 한다거나 하여튼 그냥 넘어가는 게 싫은 것 같아요. 매일매일 미션. 선생님 오늘 미션 뭐예요? 그러면 오늘 뭐 선생님 특별히 준비한 거 없는데 그러면 오늘 선생님 이 미션 해요. 그럼 이걸로 하나 그래요. 뭐 저는 주머니 사탕이나 뭐 이렇게 뭐 노트나 아니면 옛날에는 체육 선생님 주는 행운권 추첨하는 행운권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오늘은 뭐 2장 건다 뭐 이렇게 해갖고 늘 약간 이벤트성으로 좀 많이 하고요. 단점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성향인데 단점은 옆에 동과생님이 봤을 때는 꼭 초등학교 같을 수도 있고 의미가 되게 얕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저런 걸 왜 번거롭게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제가 혼자 있는 학교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리고 전에 학교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학교인데 예전에 시내에서 1000명 있었던 중학교 있었는데 동과가 4분인데 성향이 다 다르시죠. 지금 제가 하는 학생 참여 수업이나 또 활동지 수업 이제 예를 들면 배구를 한다 그러면 배구는 기능이 100% 옛날에 반드시 했잖아요. 뭐 토스하고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이제 스파이크 뭐 중학교 애들은 안 하지만 뭐 넘기 하고 그런다면은 그게 100%였고 저도 그렇게 해왔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 기능을 못하는 애들은 막 점수를 무조건 맨날 이잖아요. 맨날 꼴찌잖아요. 그러면 그런 애들한테 어떤 기회 그리고 한동안 여학생 이제 체육 활동을 좀 이제 권장해야겠다 해서
제가 이제 활동지가 이렇게 요만큼씩 들어오다가 어느 순간 지금 8대2, 7대3 하다가 지금 5대5까지 활동지 수업을 많이 넣거든요. 그러면 활동지 안에 장점은 조금 참여가 어려운 아이들도 참여를 하게끔 하는 것도 있지만 실기를 잘하는데 가끔 보면 애가 수업 방법에 있어가지고 열심히 안 하고 대충 하도 A가 나오는 거예요. 학원은 그냥 1시간 내내 놀고 일주일 내내 놀고 선생님 저 저번에 A 만점 받았잖아요. 저 그냥 놀아도 돼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 그런 아이들한테 참여 점수를 줘야 그래도 자기의 잘하는 애는 오히려 누구를 도와줬을 때 네가 이 수업에 기여도 그러면 수업에 기여를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점수거든요. 하물며 자기 운동을 못하면 저는 맨날 매일 수업 시간에 음악을 틀거든요. 그럼 오늘의 DJ 음악 오늘 누가 틀어줄 사람 그거 솔직히 운동하기 싫은 애는 그거 더 하고 싶어요. 나 오늘 또 쌤 하면 안 돼. 오늘도 하면 안 돼. 그래 그럼 니는 뭐 오늘도 5점이나 플러스 그 점수가 진짜 그 생평가에 들어가는 점수 바로는 안 들어가요. 그게 만약에 10번이 되면 뭐 인센티브 우리가 이제 뭐 성찰 일지 10장을 적으면 그게 인센티브 애들한테 제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관리자분들이나 한 번씩 장학지도 오면 되게 걸 때가 있어요. 걸 때가 있지만 이거를 과시화해서 이렇게 성적에 넣든 아니면 애들은 인센티브를 사탕이나 뭐 수첩이나 양말 요즘 뭐 한 800원 캐릭터 있는 게 이런 거 얼마나 저는 그런 걸로도 이제 약간 이제 상을 주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뭐 체육복을 안 입고 왔다 이런 아이들은 가끔 벌 주는 건 마지막에 이제 다시다시피 용기고 정리 그러니까 뭔가가 상벌과 이렇게 아이들한테 좀 그런 걸 주면서 배구를 한다고 치면 기능은 그래도 중요하죠. 체육에서 기본 기능을 배워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토스라든지 서브를 넣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50% 잡든 60% 잡든 70% 잡든 하고 나머지 거는 아이들 말씀드렸듯이 활동지라든지 아니면 성찰 일기라든지 어떻게 보면 하나로 수업 모형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인성적인 부분을 활동지를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 가지고 진짜 색깔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화면을 전환해서 어떤 영상이나 사진을 보여주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선생님. 저희가 줌 연습을 해보면 4시간씩 이렇게 잡으면 몰라도. 그래서 제가 다음에 정말 작년에 자료 하나도 없었는데 작년에 다음 만들어서 자료를 계속 업로드 시키는 게 제가 한 작년 19년째인데 19년 동안 했는 자료가 제 머리에만 있는 거예요. 정리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노트북 바꿔보고 용량 다 되면 저는 USB 바꿔보고 뭐 저장 공간 바꿔보고 사실 추억이 별로 없는데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른 쌤들 보니까 자료를 잘 꺼집어내셔서 작년에 정말 다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라도 모으자 해서 옛날 거 영상이 있으면 찾아보고 올리고 해서 그 다음에 청신호 카페가 있거든요. 청신호 이제 제가 주소 알려드릴게요. 거기 들어가셔서 끄적끄적 해보시면 이거 괜찮. 저는 정말 작년에 저희 사회과 선생님이 지리 선생님이신데 타이포그래픽이라는 그런 방법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맨날 창의 인성 글쓰기로 아이들 학기를 마감을 했다고 하면 그 영상까지 만들면 애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비주얼 싱킹도 합쳐져 있고 어떻게 이제 아이들 생각도 적을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도 있고 그땐 코로나 아니니까 색연필도 같이 쓰고 이야기도 나누고 저는 이럴 때 이왕이면 사탕을 다 준비합니다. 왜? 맛있는 거 먹을 때 긍정적인 생각이 나거든요. 너 오늘 뭐 기분 안 좋은데 뭐야? 니 긍정적인 말 적어봐봐.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얘들아 뭐 영화관에 예를 들어 오늘 학기 말에 가끔 영화 가끔 한 자유학년제는 한 편 봤거든요. 팝콘까지 준비 못해서 초콜릿 준비합니다. 하나 먹으면서 여러분 영화관이라고 생각해.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럴 때 아이들 사탕 하나씩 달콤하게 주고 저번에 우리 3월에 니하고 내가 처음 만나서 어색했는데 뭐 줄넘기 1일 줄넘기 해갖고 되게 웃었잖아. 뭐 그런 이야기 시작을 한다면 저도 옆에 가면 쿡쿡 찌르죠 애들한테. 야 니 저번에 쌤한테 니 그거 어렵다고 말했잖아. 근데 니 만점 받았다 얘가 하면 니 그거 가장 기억이 난다 적어 있노마 이렇게 얘기하면 맞다. 뭐 그러면 옆에서도 나도 그랬는데 나는 저번에 그 일 생각났는데 이런 식으로 소란스러워져요. 그러면 창의 인성 글쓰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작년에 타이포그래픽 같은 경우는 전혀 몰랐던 건데 사회생님이 이제 지리를 공부하시는 선생님인데 글자를 통해서 지형을 이렇게 보이게끔 이게 두드러지는 그런 방법을 쓰신 기법인데 전 과목 선생님 다 붙은 거예요. 선생님 이거 뭐 숨은 그림 찾기처럼. 선생님 이거 뭔지 찾아봤는데 그림을 통해서 그 안에 글자가 있고 지형이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한참 보죠. 저도 가서 구경하다가 어머나 야 이런 건 체육 수업 시간에도 활동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선생님 체육 좋네요. 이제 운동을 좋아하시는 선생님이 태권도를 살짝 어릴 때 하셨는데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종목별로도 괜찮을 것 같고 영역별로도 괜찮을 것 같고 학기 말에 창의인성 글쓰기 총망라하는 시간에 사실 이렇게 타이포그래픽으로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을 글자로 표현해 보세요. 글을 이용한 그게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생평가까지 작년에 다 났어요. 선생님. 저는 그 선생님 거를 다른 탁과 선생님 걸 벤치마킹해서 그대로 생평가 넣었더니 애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 이거 저번에 지리 시간에 했는 거 방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다 감사. 근데 안에 내용은 제가 이제 요가 수업을 했다 하면 요가와 관련된
규칙이나 운동 방법에 대해서 쓰고 이제 글자, 그림화하고 그 밑에 나는 왜 이 글을 썼는지 그림을 썼는지. 그래서 하물며 작년에 중1부터 고3까지 다 했거든요. 재작년에 했는데 고3 애들도 되게 그런 거를 또 할까 생각했지만 배구 수업을 했을 때 80%는 기능을 주고 그걸 20% 줬는 여학생들이 되게 열심히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수업을 처음 해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감동했고 남자애들은 반대로 안 해도 됩니다. 하고 그냥 냈어요. 그래가지고 1등이 바뀌었다니까. 여자애들이 운동을 잘해요. 남녀가 비슷하게 했는데 활동지 그 20점 하나로 1등이 교과 우수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자애가 막 좀 씩씩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러든지 말든지 하고 전 작년에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 선생님은 이런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앞에 저희가 학교가 3년이나 5년마다 이제 막 바뀌잖아요. 그러면 앞에 선생님하고 첫 해는 되게 부딪혀요. 그래서 2019년도엔 저도 고등학교에 처음 가면서 고3애하고 남자애가 이식하고 오는데 이제 약간 딱 부딪혔지만 마지막에는 그 애가 이제 올해까지도 찾아오거든요. 이제 그때 선생님 정말 죄송했었어요. 하고 철이 없었나? 하고 애들도 시근이 있어요. 고등학교에서. 그래서 그런 과정을 애들 이렇게 2020년도는 제가 작년 1월에 19년도를 반복하기 싫어서 애들하고 너무 적대는 게 싫어서 그래서 체육이 좀 힐링이 돼야 되지. 무슨 맨날 스트레스 받아갖고 애들은 선생님 고3 애들 일주일에 1시간인데 또 축구 차면 안 돼. 오늘 또 축구 좀 차게 해줘. 미카는 애들한테 안 돼. 수업에 돼. 음악 줄넘기 하자. 뭐 국민건강 체조하자. 배구하자. 막 끄집어낼 때 저는 얼마나 그 1시간이 힘들겠어요. 근데 그렇게 꾸역꾸역 2019년도로 했지만 작년에는 야 조금씩 양보하고 원래는 수행평가 한번 끝나면 자유시간 1시간 주거든. 자유운동시간. 그거를 중간에 애들이 이렇게 또 빨리 끝나면 또 개인적으로 또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자. 뭐 그렇게 좀 조율을 하려고 작년에 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터진 거예요. 코로나가. 그래서 뭐 여차여차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요지는 그 수업 방법이 되게 다양하고 한 가지 운동 종목이나 어떤 스포츠 종목을 해도 다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 돈가가 있으면 잘 안 맞아요. 선생님 솔직히 돈가 선생님 여기 저희 이렇게 3명의 선생님 화면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 하지만 실질적으로 딱 하려고 마음먹어가면 사실 번거로울 수도 있고 안 해본 거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애들한테 뭐 어떤 컴플레인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확신이 안 쓰면 생각은 살짝 있지만 실천을 못 해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한 번, 두 번 해보시면 그게 내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쉽다는 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코로나 터져도 선생님. 저희 이제 자꾸 이제 약간 수업 방법적인 면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중1부터 고3까지 제가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코로나 상황에 저글링이라는 종목 전부 다 했고요. 2학기 딱 되니까 또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2학기 선생님 기억나세요? 저희는 8월 말에 계약했는데 그 심각 단계에 더 나빠진 거 기억나세요? 코로나가 작년에.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마스크 끼고 거리두기 하고 개별 운동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애들은 무뚝한 마스크 벗고 부터가 피고하고 싶고 막 이런 상황에 더 안 좋아졌는데 2학기 되니까 에이 선생님 코로나 끝도 안 난대요 하고 애들이 약간 이제 면역성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더 이제 행동으로는 저와 부딪힐 상황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예 9월 한 달 동안은 단절해요. 체육관 문 닫았어요, 선생님. 그때 이제 교장선생님 때 말씀드렸죠. 뭐 이게 우려 차원상 그냥 무슨 수업 하노? 스포츠 도서 활용 수업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사실 여름 방학 때 미리 한참 안 좋아질 때 국어쌤한테 협조구에서 저도 추천 이제 체육쌤들 단톡방에 추천받고 해가지고 책을 중학교 20권, 고등학교 20권을 샀거든요. 학교 돈으로 사가지고 스포츠와 관련된 거 다양한 거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중학생들은 도서관에서 했고요. 고등학생들은 교실에서 했습니다. 그래 도서를 각자가 보고 싶은 거 선정하고 독서를 선정하게 된 계획서 A4 용지 짜면하게 반장으로 그냥 생각을 적을 수 있는 거 내가 이 도서를 왜 읽는지 선정했는지 적고내고 그 다음에 독서활동 감상문을 한 장에서 한 3장 학년별 다르게 줬어요. 그래서 글과 그림을 이용해라. 그러니까 중1은 당연히 그림이 더 많고요. 중3은 되게 간단하게 이제 글에 대한 고등학교도 했어요. 고등학교도. 근데 여학생들이 정말 좋아했고 잘하는 애는 발표까지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서를 받고 그 다음에 발표까지 했습니다. 발표는 길게 안 했어요. 국어 시간도 아니고 그래서 30초에서 1분 사이. 근데 애들이 말을 하면요. 2분, 3분 막 넘어갑니다. 하고 싶어도 어떤 애들은. 그래서 그런 애들은 좀 끊어주고 한 30초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걸 발표하든 내가 읽으면서 뭐 어떤 그러니까 발표의 양식은 안 줬어요. 그냥 발표할 때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는지 아이들 호응도 기준표를 딱딱 제시해 줬거든요. 그래서 독서를 선택하게 된 계획서는 점수는 안 넣고 활동 소감문 3장짜리 그러니까 50점 그 다음에 발표 50점 해가지고 기준표를 딱 주고 책을 읽든 자든
사실 자면 그냥 가서 쿡 두셔갖고 세수 한번 하고 와. 아니면 사탕 주머니 있는 거 하나 주고. 걔 주면 나는 옆에서 왜 안 줘리면 하나 또 더 주고 뭐 봉지 이만큼 사면 돼.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아이들이 책을 읽었는데 결과가 발표까지 갔는데 저는 애들 계획서 이만큼 나와 있죠. 발표할 때 제가 손으로 기록하죠. 이걸 자료를 보고 과제특을 적어줬거든요. 스포츠 도서 활용 수업에 대한 과제특 1500자 뭐 고등학교는 다 적어줬는데 중학교는 다는 안 적거든. 다는 안 적는데 적어줄 말이 왜 많게 선생님? 공통으로 적어줄 말이 스포츠 도서 활용 수업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탁구랑 농구랑 한 종목씩 다 했거든요. 그러면 공통된 거는 운동 기능에 대한 거는 딱 정해줄 용어가 그다지 없어요, 선생님. 딱 정해주고 공통된 거. 어떤 애는 뭐 드리블 멋있게 잘한다, 뭐 아니면 그 리듬에 대한 운동 신경이 되게 발달되어 있어서 수행 과제를 잘 수행해내. 이거 다 뭐 이렇게 적어주고 스포츠 도서 활용 수업 같은 경우는 도서 제목부터 다르죠, 선생님. 도서를 선택한 이유도 다르죠. 읽고 난 다음에 소감을 보면서 마지막 발표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도 다르고 한 2명 정도는 도서가 겹친 애들이 다 있어요. 그럼 그런 애들 도서 명만 똑같이 분명히 적어줄 말이 다 다른 거예요. 제가 기록해놓은 걸 보고 하니까. 발표할 때 저는 뭐예요? 그냥 계속 어떤 애는 책을 너무 좋아서 하루에 100권씩 막 1년에 100권씩 읽는데 체육 도서는 처음 읽었대요. 이때까지 태어나가지고. 그 말 딱 꼽히는 순간 스포츠 도서의 정말 의미. 그래서 그 기준표에 보면 기준표도 나중에 거기 다 올려져 있거든요. 올려져 있나? 하여튼 거기 기준표가 예를 들면 주어진 양을 채우는 거 뭐 한 장에서 3장.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보면 거기에 스포츠 도서의 유의미를 제시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스포츠 도서 활용 수업을 한 대를 했는데 아무 의미 없었어. 이러면 이건 제 수업도 망한 거고 아이도 아무 의미가 성장에 도움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건 뭐 적어요? 하면 네가 체육 시간에 맨날 어떻게 했노? 운동장에 가서 선생님 뭐 그런 거 하고 했는데 책 읽는 건 처음인데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네가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찾아봐도 좋고 아니면 친구들하고 체육 시간에 이렇게 딱딱한 의자에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참여해보니까 어떻던가. 좀 힘들고 좀 처음엔 지루했고 재미없었지만 스포츠 책도 재밌는 안에 예를 들면 뭐 축구와 관련된 게 뭐 와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는데요. 예를 들면 뭐 손흥민 책이 있었어요. 이제 후 손흥민 이런 거는 손흥민도 되게 힘들었을 때가 있었대요, 선생님. 그리고 뭐 이렇게 아버지가 부다친 적이 있었대요. 누구는 뭐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애들 발표 맨 끝에는요 똑같더라고, 선생님. 이 책은요 체육에 관련된 책보다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가 중2병에 왔든지 아니면 뭐 누구랑 싸웠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애들한테 발표시키면 여러분들 힘들 때 한번 딱 꺼내보면 여러분들 뭐 교훈이 되는 그런 명언들이 적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다 이런 아주 정말 아이들 입에서 아이들 같지 않은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또 힐링도 돼서 한 달 내내 이게 애들 책 읽을 때 저도 이제 책 같이 읽고 솔직히 그리고 저도 좀 알아야 애들이 물은 대하다 보니까 보고 싶은 책 리더십이라든지 뭐 손흥민 인기 있는 책이라든지 아니면 거의 좀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보는 책들 이렇게 물으면 질문에 대해서 답해줄 수 있는 것들은 살짝 저는 다 안 읽고 그 앞에 책 소개 마지막 이런 거 사서 읽고 있다가 물으면 가서 이제 뭐 피드백을 하든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그런 말이 있어요. 선생님 무용책 몇 개 있었거든요. 무용이 체육이요. 체육관에 무용이 포함되어 있지. 요즘은 다 표현을 응용하네. 그러면 그 리아킴 책을 읽었는데 그러면 춤이 체육이네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나는 당연히 알고 있는데 애들 모르는 거예요, 선생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저도 약간 성장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스포츠 도서 수업 방법을 하니까 관리자분이 체육 한 달 동안 어디 가서 뭐 했어? 그러면 선생님들 아이들하고 독서하고 토론하고 체육 시간에 책을 그래도 담임 선생님이 옆에 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이제 막 책 이만큼 쌓아놓고 선정한 건데 인증샷 막 찍어줬죠. 야 담임 선생님 너희 졸업 앨범에 넣어줄게 하고 그 1학년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 선생님 좋은 추억 만들어주시네요. 같이 책 읽었어요. 아까 그 책 이러면서 그러니까 뭔가 학교가 되게 작고 좁다 보니까 오픈돼 완전히 체육 선생님의 어떤 활동 공간이 학교에 다 오픈됩니다. 그래도 제가 당당하고 내가 다양한 수업 방법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애들 안전만 제 손아귀에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자한테 어필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서나 그렇게 이제 달려온 길에 이렇게 막으시는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방법에. 그렇게 제가 여러 가지를 좀 했는데 선생님 이제 그 한 사례를 한번 맞춤형 건강 프로젝트 하나 보여드릴까요? 그래도 선생님 혹시 어떠세요? 그 황경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까 중학교셨는데 애들 이렇게 활동 수업 혹시 자주 하세요? 저희 학교는 전국에서 특목고를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한 두 학급 정도가 다 특목고를 가는데 그 대신에 나쁜 점이 민원이 굉장히 심하고 점수 0.1점에서도 자기 아이가 손해를 보면 학부모님들이 우르르 때로 몰려오세요. 그래서 애매한 정의적인 영역의 그런 그 기준을 세웠다가는 정말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학교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이번에 1, 3학년을 해서 들어갔는데 3학년은 지금 특목고 준비한 친구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나와서 할 수 없는데 집에서 뭐 홈트랑 이런 거 따라하라고 해도 이제 참여율이 낮을 것 같아서 그 저희가 같이 하는 선생님이랑 아예 이론 수업을 나갔어요. 우리도 체육 한번 가르쳐보자. 우리 그동안 배웠던 거 임용 때 했던 거 다 가르쳐보자. 그래서 체육 네. 교과서를 이번에 거의 한 권을 다 끝냈고 대신 중간중간에 뭐 인터넷에도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볼 수 있게끔 해서 했고 시험도 이번에는 그리고 이제 학교에 나왔을 때는 청소년 체조라는데 전혀 아예 체육관도 안 열어주셨어요. 저희 오히려 체육 과 출신의 교감 선생님인데 민원이 너무 무서워서 체육관을 안 열어도 체육관 좀 열어달라 했는데 뭐 밖에서 하고 뭐 들어가는 순간 뭐 소독 이런 거 뭐 너무 심하게 얘기하셔갖고 제발 한 번만 열어달라고 해서 이제 아예 다 떨어뜨리고 엄청나게 심하게 터치 안 하는 상태에서 1학기 때는 청소년 체조 중1 때도 안 가르쳤던 청소년 체조였고 2학기 때는 자기 걸로 하는 뭐 줄넘기를 하면서 필기 시험을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수는 딱딱 나오죠. 왜냐면 논술 시험 봤죠. 뭐 선원술 뭐 보고 하니까. 그래서 민원은 절대 없고 의외로 애들이 체육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어서 만족도 되게 높았다고 했고 1학년은 아무래도 성적에 대한 그런 거에 부담이 조금 없고 자유학기다 보니까 해보고 싶은 거 해봤어요. 그래서 홈트레이닝도 해보고 그러니까 집에서 진짜 따라하면서 스쿼트랑 뭐 이런 음악 틀어보는 것도 하고 이제 뭐 이런 수업도 하고 하긴 했는데 끝날 때 생각해보니까 너무 실기를 못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좀 되게 아쉬웠던 것 같고 3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딱 성적이 들어가는 게 끝나면 정말 확 변하거든요. 체육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을 놔버려요. 저희 학교들은 되게 특징이 바로 고등학교 준비에 들어가고 학교도 한 3분의 2 정도는 안 와요. 다 학원에서 다음을 준비하기 때문에 예, 그냥 수업을 하면서 좀 자괴감을 많이 느꼈어요. 내가 해도 안 듣고 이거 하고 키고 있는 거니까 그때 점수 들어갈 때 눈빛이랑 이게 너무 다르거든요. 내가 지금 수업을 이 학기말 점수가 끝나고 나서 분명히 안 듣고 있고 다른 과목도 하나도 안 듣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열심히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와서 되게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조금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다르게 더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싶어갖고 이제 참여를 했는데 어쨌든 좀 많은 팁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쌤, 저와 이제 그 환경적인 그 상황이 되게 상반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1,000명이 있던 저도 이제 그 대규모, 대도시도 아니에요. 선생님. 읍면도시였는데 1,000명이 있었어요. 과밀학급. 작은 데는 10명씩 있고, 지금 저희 문경도 살짝 그래요. 그런데 그때 울진도 그러는데, 제가 민원이 되게 운동장에 다 보이잖아요. 반바지 입고 수업하는 체육생님 민원 들어와가지고 선글라스 끼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여자라서 그다지 밖에서 좋아했지만 밖에서 이렇게 뭐 갈가추고 이런 걸 싫어하거든요. 성격상. 근데 그 선생님은 체육생 멋있잖아요. 나도 멋있는데 하물며 그냥 눈 보호죠. 선글라스 끼고 반바지를 입고 여름에 한여름에 수업했는데 체육 선생님이 반바지 입고 수업한다고 민원 들어오고 선글라스 끼고 뭐 하노. 그러니까 이게 상상조차 그때는 부장님 어떻게 대처할까 했는데 그냥 자신 소신대로 그냥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험에 있어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 혁신학교 옆에 가면 선생님 말씀처럼 되게 위축될 것 같아요. 자괴감도 느끼고 그 아이들의 그런 애가 시골에도 가끔 한 명 있어요, 선생님. 우리 만약에 60명 중에도 한 명 있어요. 한 명 때문에 그 나머지 59명의 에너지가 안 생겨요. 열정이. 왜냐하면 내가 이거 했다가 또 그런 소리 한번 들으면 사람이다 보니까 걔를 무시하겠고 한데 계속 머리에 남아있잖아요, 선생님. 그 나머지 영향이 하물며 집에까지 와서 내가 미쳤지. 그걸 왜 했지? 그냥 솔직히 옛날처럼 야 10개 중에 몇 개, 7개, 5개, 3개 뭐 선생님들 빤하시잖아요. 그렇게 정량화된 거 우리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 하는 사람도 쉽고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근데 이제 다양한 어떤 시도를 하다 보면 당연히 정말 부딪힐 때고 있고 선생님처럼 그런 상황이 저희 경북 같은 경우는 김천에 혁신도시가 있거든요. 그런데 담이 없어요. 그러면 담도 없는 데다가 정말 민원이 빗받치는데 그건 도에서 제발 아무것도 좀 하지 마라 이칸데 학교에. 예, 절대 민원 만들 건 하지도 말라 한대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저도 나름
당연히 소심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애 하나를 못 이길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런 애가 있었고 올해 고등학교는 다른 데로 한 명은 갔는데 한 명은 또 약간 비슷한 성향이 저희 학교 고등학교로 그대로 진학을 했어요. 내년 이제 올해 만나기도 전에 약간 스트레스가 됩니다. 벌써부터. 걔를 이기려는 생각보단 처음에 걔를 감까지는 알지만 뭔가 좀 땡겨보려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내가 묻어내지고 싶어서. 그런데 옆에 있는 걔는 또 친구들한테 영향력이 있는 애예요. 이 시골이 그래요. 너무 초등학교부터 3년, 이렇게 6년, 그 다음에 중학교 3년 계속 같이 오기 때문에 아이들께 영향이 더 셉니다. 왜? 선생님이 왔다 가는 친구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소신껏 어떤 도전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변화에 따라서.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민원이나 명확한 어떤 기준표가 없는 이상 도전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이들이 그래도 좀 평가를 떠나버리면 중1은 자유학년지잖아요. 평가가 아니면 어떤 거에 대한 호감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딱 할 거는 딱 하시고 나머지 시간에 약간 이제 여유가 있고 할 때 딸려오는 애만 보고 가세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의 이제 방법인데 다 못 땡기면 나의 수업에 그래도 관심 있어 주는 애가 더 예쁘고 과세특을 적어줄 때 잘 적어주고 못 적어주는 없어요, 이제는. 다 똑같이 이제 개인에 맞게끔 적어줘야 되고 교사의 책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수업에서 갖고 재미는 나도 재밌어야 되고 애들도 재밌어야 돼요. 그 하나 때문에 저도 영향을 이렇게 받아서 좀 이게 딸려갈 때가 많았는데 의외로 반대로 평상시에 운동을 못해서 눌려있던 애들이 제가 음악을 틀고 제 휴대폰을 주고 DJ 시키니까 걔네들이 제 옆에 붙어와서 제가 외롭지 않아요. 심심한 게 아니라 시끄러워 죽겠어요. 저잘. 저는 그 애가 이렇게 의지를 했던 그 영향이 있는 애가 저 멀어지더라고요. 걔는 걔 할 거만 하면 돼. 예, 약간 이렇게 마음을 조금 접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선생님도 혹시 죄송하지만 이게 경력이 얼마신지 전혀 나타나지가 않아가지고 그런데 집에 애를 키우고 이렇게 좀 이렇게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이제 되는 거지. 옛날에는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더라고요. 우울해가지고 다음 수업 시간 또 영향 미치고 그 집에 와서까지 영향 미치고 예, 그렇더라고요. 선생님. 아마 그런 과정이 다 경험이 있으시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좀 드는데 다들 그 경력이 많으시죠? 어떠세요? 혹시 지금 여기 지금 선생님들 보니 김숙희 선생님도 계시고 어저께 또 김현석 선생님 대구에 제가 원래 고향이 대구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많아서 선생님들 이렇게 저 작년에도 그렇고 가끔 신규 선생님이나 1년차 선생님들이 또 이제 문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도저히 감을 못 잡아서 전화도 주실 때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이 제가 비치는 게 여성의 약간 그런 풍이 있나 봐요. 그리고 카톡을 보시는 선생님도 가시고 하다 보니까 여선생님들이나 복직을 앞두고 있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연락을 자주 주시거든요. 감이 떨어졌어요. 애 키우다 보니까 뭐 다 공감하시잖아요. 남 선생님 여기 지금 조병호 선생님도 지금 휴직을 쓰셨다 했거든요. 이제는 남녀가 없는 것 같아요. 아이 키우는 거에서. 그래서 그런 거에도 그래도 남자쌤한테 물어보기보다는 여자쌤한테 좀 물어보게 되고 동등상련을 느끼게 되고 그 안에서 돌파구를 찾게 되고 저도 그런 과정을 지금 계속 겪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그거 물을 때 가장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얘기해주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근데 같은 말을 계속 통화를 한다거나 이러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비돼서 사실 이렇게 자율연수 모임 있는 것도 같은 생각의 어떤 답변을 기다리고 있거나 소통하고 싶은 분들을 살짝 만나니까 동시간에 적어도 2분 이상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라도 또 어떨 때 보면 여선생님들만 3명이 오고 어떻게 보면 뭐 또 약간 이제 적용력자만 같이 오려면 그쪽으로 약간 방향이 가거든요. 해소가. 그래서 좋은 것 같아서 2번째 경험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덕분이고. 그러면 살짝 제가 지금 6시 7분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PB에 관련돼 가지고 제가 했는 자료 살짝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맞춤형 잠시만요.
미리 좀 열어놓을 거 그랬다. 그죠? 다음에는 그냥 여기 청신호 제가 청소년이 신나는 호흡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하나 붙여갖고 지금 쓰고 있는 게 있는데요. 한번. 혹시 선생님 이제 공유가 됐나요? 청신호. 네. 그 작년에 가은에 와서 2020년도에 이제 만드는 거고요. 그냥 제 혼자 제 자료를 정리하고 싶어서 만든 카페입니다. 카페고 누구한테 공유하려고 막 이렇게 쓴 게 아니라 그래도 제가 자료를 만든 거에 대한 제 스스로 이제 되돌아보기 위한 거고 여기 보시면 일단 그때 하는 거 막 올리게 됐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그 PBL 수업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들 많이 했거든요.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건강 쪽에 한 10년 넘게 계속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던 거를 진행을 해왔다면 작년에는 요거 바른 자세 프로젝트 하나 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란 용어를 그냥 막 붙인 거예요. 사실 돈은 예산은 많은데 수업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애들 뭐 요가 매트 원래 1인당 하나씩 있어야 되거든요. 학교에 그 준비 원래 용품에. 근데 없더라고요. 요가 매트도 있어야 되고 만보기도 있다면 그럼 어떤 프로젝트를 좀 해야 되겠다. 또 저글링 수업을 했으니까 저글링 이렇게 챌린저를 해야 되겠다. 뭐 하여튼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돈도 쓰고 대신에 돈이 너무 많이 남아서 다른 교과에서는 못 써가지고요. 체육과에 좀 더 쓰려면 더 넘겨줄게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어떤 행사를 하나 하고 거기에 시상품 붙이고 시상금이 문제라면 품을 붙이고 뭐 금도 괜찮아요 하는 항목이 생기면 애들 문상도 주고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오프라인으로 이제 그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면 사실 뭐 스포츠 클럽이나 기타 점심시간에 아이들 막 뛰어놀고 뭐라도 뭐 더 했을 건데 아무것도 못하게 묶어놓은 상황에 미안한 감이 있어서 남은 돈으로 저희는 애들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늘 솔직히 이렇게 이런 그 시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풍족하게 좀 쏘아줬어요. 올해는 정말 어떤 다른 수업 도구를 많이 살 필요가 없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그냥 프로젝트 여기 앞에 지금 미리 캠퍼스에도 똑같아요. 바르게 걷기 만보기 어저께 저도 설명드렸듯이 이런 이벤트 뭐 프로젝트 하나 해서 여름 방학 때도 하고 그다음에 2학기 수업 내내 이제 활용했던 그런 프로젝트인데 이름은 이제 보시다시피 바른 자세 프로젝트였어요. 현수막 하나 만들어가지고 2학기 내내 이제 슬로건 걸어놓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하면 이제 매월 시상하면서 다른 이제 탁과나 관리자 선생님이 오셔가지고도 뭐 바르게 걷기를 해가지고 요가 매트 만보기 한 700만 원 준 거 썼는데 아 이런 걸 하는구나 해가지고 이런 거 포스트 뽑아가지고 만들어갖고 막 붙여놓고요. 애들 여기 보시면 그 월마다 체크에 기록하는 이런 기록지들도 저는 벽에다가 강당 안에 벽에다가 막 덕지덕지 붙여놓습니다. 그 우드락 하나 갖다 놓고 그리고 뭐 약간 애들이 또 그게 훼손시키면 또 뜯어버리고 또 다른 거 붙이고 그러니까 저희 강당에 보면 이게 뭐가 많이 붙어져 있고 그게 여선생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중학교 애들은 되게 그 하나에도 호감을 가지고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도구도 더 많이 갖다 놓고 하물며 작년에 가은 오락실이라고 해서 뭐 이것저것 놀거리도 막 던져놓고 좀 게임하는 것도 사놓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하다못해 집에 계란 반 해갖고 오목두기 계란 오목두기도 하고 공기도 갖다 놓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일단 시간이 계속 주어지는 게 아니라서 님들 제가 뭐 이건 동작 죄송해요. 마음이 막 급해지는 거죠. 제가 사실 자료를 막 올려놓으면서 그냥 많이 들어가 보지는 않아가지고 어떤 자료가 있는지 오래간만에 지금 들어가 보는 선생님 이게 요가 매트를 이만큼 사가지고 아이들하고 분류 작업부터 같이 했습니다. 쌤 도와줄 사람 이렇게 해서 이제 학년별로 이름 적고 이래서 이게 방학식 날 나눠줬거든요. 방학식 날 옆에 이만큼 쌓아놓으니까 항상 쌓아놓으니까 관리자분들이 아이고 뭐를 만녹 하시고 다른 교과에서는 이게 뭐예요 선생님 요가 매트 애들 다 줘요 막 이렇게 하시는 그래서 수업 자료고 이제 방학 때 줬다가 다시 받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작업하는데도 한 몇 시간씩 걸렸거든요. 120명 거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안 도와줘도 저는 못하죠. 이런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선생님. 올해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했습니다. 돈도 있고 또 집에서 뭘 시켜야 되는데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는 약간 시골 학교니까 사실 나가서 문방구 하나 슈퍼 하나 없거든요. 시골이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구안을 하면서 아까 이제 프로젝트 이름은 바른 자세라고 아이들한테 자료 주고 어떻게 참여하는지 알려주고 이렇게 방학 때 프로젝트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아이들 활동지나 참여해 있는 이런 보고서들 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오시고 제가
저희 경상북도 연구원에서 클립자로 찍어놓은 영상들을 다 올려놨거든요. 너무 옛날 더 젊었어야 되는데 옛날인데도 별로 안 예뻐서 좀 민망하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을 보시라고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렇게 쭉 보시다가 아이들이 소감문 뭐 하여튼 이런 활동 양식을 딱 보시면 느낌이 괜찮네 뭐 이런 게 있으시면 이제 그거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쓰시라고 이렇게 올려놨는데 요 한 해는 뭐 이렇게 개인 정보는 하여튼 좀 그렇지만 하여튼 요 애는 자신이 이렇게 맞춤형 건강 프로젝트 하고 난 다음에 너무 의미 있었다라는 게 제가 인상 깊어가지고 이거를 축제 때 이게 붙여놨었어요. 그래서 이게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 아이인데 이렇게 체육 시간에 조별끼리 부족한 체육 요소를 고등학교 지금 3학년 졸업했습니다. 작년에 고3애가 이렇게 조별 운동하는 수업을 했는데 이렇게 고3쯤 되면 거의 축구생 오늘 축구예요, 뭐 농구예요, 배구예요, 오늘 선생님 자유시간 줘요, 막 이제 아이들 그런 반응이 많았던 애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꾸역꾸역 진행을 했더니 마지막에는 이런 운동을 하고 나니까 이제 스스로 이제 기분 좋은 표정이 좀 들고 다음 체육 시간에도 사실은 선생님이 제가 이제 1년 내내 하는 수업이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던 친구들도 뭐 서로 이야기하고 이번 요 맞춤형 건강 프로젝트에는 되게 재밌게 참가해가지고 의미가 있었다고 이제 적어놨더라고 한 장짜리로. 그래서 이렇게 맞춤형 건강 프로젝트가 어떤 건지 제가 살짝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 소감문이고요. 딱 그 양식을 보여드릴 수 있는 사진이 있으면 제가 올려놓고도 요거 이제 코로나 저희 터지기 전에 2019년도에 제가 처음에 왔을 때거든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다 졸업한 애들이네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담임을 했습니다. 담임을 해가지고 추억을 만들어주려고 졸업사진을 이제 많이 넣어주고 싶어서 이것저것 사진을 찍다 보니까 되게 그 애들이 대상이 많았는데 이렇게 이 양식 모든 별로 양식을 하나 주고 지금 4명, 5명 이렇게 모인 거거든요. 아이들이 처음에 이렇게 줄 때는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선생님 이거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다가 시작이 딱 하고 되니까 뭐 중지가 안 돼요. 뭐 찾고 이야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요게 양식이면 제가 지금 거꾸로 됐는데 요건 중학교 애들 모습인데 이렇게 보시면 요 양식이 한 장, 2장, 3장, 4장까지 있어요. 사진까지 붙이도록. 그래서 사진은 아이들이 휴대폰을 찍어서 저한테 전송해 주면 제가 마지막에 이제 붙여주고 이 계획을 이제 작성을 하는 것부터 그 다음에 계획을 따라서 실천하고 그 다음에 발표하고 그 다음 결과물 제출까지가 아이들 과정이고 한 달 정도 잡았습니다. 그 고3 애들은 2주만 했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동영상이지. 제가 동영상 요거 다 사진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을 때 저는 살짝 동영상을 찍어서 나중에 축제 때 이렇게 아이들 편집해가지고 틀어줄 때 좀 한번 이렇게 애들이 웃어라고 이렇게 틀어줬던 기억이 있고요. 혹시 선생님 요거 보시니까 맞춤형 건강 프로젝트가 어떤 건지는 느낌이 오시나요? 이걸 다듬으면 안 되나? 이 돌아가는 게 여기는 이제 아이들 기록한 거 제가 이렇게 너무 작죠. 나중에 한번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사전 계획서를 적고 애들이 1주, 2주 지금 고3 애들이다 보니 2주만 했는데 아이들 했는 거를 제가 따라다니면서 너희 지금 이거 하고 있네. 바뀐 건 없나? 어떻든 너무 괜찮았었나? 이렇게 피드백하면 저한테 설명도 해주고 요 밑에는 그날 어떤 참여도 정도를 적게를 좀 이렇게 란을 했었거든요. 여학생이 이제 기록하면 조금 깔끔하고 남학생이 하면 막 못 알아볼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결과물이었던 그 뭐 예쁘고 이런 것보다는 끄적끄적 많이 하라고 이 공간에 이제 제약 두지 말고 이제 늘 들고 다니면서 그럼 아이들이 하고 뭐 적고 서로 찍어주고 뭐 이제 작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작년에는 제가 못했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공간은 강당이나 운동장이나 계단이나 저희는 웨이트 트레이닝장이 있어서 이제 아이들끼리 이렇게 유연성조도 있었고 근력조도 있었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짜오는 대로 제가 다 허용을 좀 하는 편이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다 이렇게 애들 졸업한 애들 끌어가지고 다 올렸습니다. 그래도 이제 체육과로 막 진로를 잡은 아이들이고요. 체육 시간에 남 앞에서 이야기도 하는 것도 연습도 시키게끔 하고 또 발표를 잘하는 아이들 모습, 뭐 운동만 잘하는데 말도 잘하네, 발표도 잘하네, 이런 반응도 있었고, 이렇게 편하게, 그러니까 어떤 형식에 구애받지는 않고요. 애들 이제 편하게 이야기하면서 듣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 결과 발표까지 해서 전 성적이 나가고, 아이들 이런 기회를 줬을 때 되게 부끄러워하는 애도 있지만 되게 좋다,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다른 교과에서 하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모든 별 다 올라가는 저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이들 요거를 이런 중학생들인데 마지막에 이제 사진 편집해서 축제 때도 보여주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기록을 이제 제가 마지막 날 평가하고 이제 기록하고 이런 내용을 할 때는 제가 이제 과세특위 적은 내용을 살짝씩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혹시 선생님도 그러니까 팝스를 측정하시잖아요. 저희는 국민체력 100이라는 그런 서비스를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제가 이 학교 오기 전부터 알고 있어가지고 연구학교로 이건 2019년도 자료인데요. 그 센터에서 오십니다. 와가지고 측정해주고 기념품까지 주셨어요. 저는 이 결과표를 애들한테 해석을 해주는 거죠. 이게 대사량이 뭔지, 그 다음에 아이들 영양 이런 거 관리를 해가지고 여름방학 때 아까 말씀드렸지 개별 프로그램 진행하라고. 그래서 2학기에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이 이어졌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1년의 과정인 거죠. 팝들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거기서 이제 1등급 나오면 인증서까지 다 양말하고 기념 배지하고 주시더라고요. 다 무료로. 그래서 그런 이제 기념으로 이렇게 아이들 했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다 오시고 기계를 다 들고 오고 저희는 전교생이 중학교 오전에 고등학교 오후에 이렇게 팝스 측정을 했던 사진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내 몸에 뭐 어떤 게 부족하고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알게 되더라고요. 네, 선생님, 그 시간이 되게 빨리 가서 지금 오늘 수업 방법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선생님 지금 학교별로 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렇게 병행해서 하시는데 어떤 한 가지 수업이 아니라 다양한 5개 영역이죠. 크게 저희가 이제 애들이 영역이 뭔지 몰라요, 선생님. 애들 종목 말고요. 얘들아, 너 책에 5개 큰 영역이 있잖아. 영역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 애들 있어요. 중학교 애들. 하물며 고등학교 애들. 그래서 애들은 그냥 책이라고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 영역, 도전부터 5개 영역도 알려주고 종목은 몇 개 있노? 하면 막 머릿속에서 무수하게 많다. 수백 개 있다. 니 모르는 게 더 많이 있다. 내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올림픽 종목부터 그냥 생활체육 종목까지 얘기하면 유스포츠 종목은 선생님도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이제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중학교 뭐 한 3년 이제 다양성을 배운다면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뭔가 하나 내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평생 체육을 할 수 있는 걸 하나 잡아가는 시점을 생각하고 방법을 되게 다양하게 이제 접근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의 이야기도 좀 듣고 사실은 예를 들어 아까 그 황경영 선생님 얘기해 줬던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선생님들이 기동량 하시는 거거든요. 제 이야기보다. 근데 시간이 그렇게 하니까 작년 같은 경우 한 4시간씩도 가더라고요. 선생님 뭐 가실 분 가시고 저희끼리 이야기해요. 복직 전에 선생님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4시간을 제가 화면 앞에 그냥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선생님. 그래서 그런 지금 약간 그냥 저의 그 진행 의도입니다, 선생님. 크게 도움이 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짬짬이라도 시간 나실 때라도 이런 내용 들으시면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지금 이제 오늘 진행을 했고요. 혹시나 오늘하고 내일은 제가 지금 바로 30분부터 그 교육청에 연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듣는 거라서 되게 편해요. 하는 거는 준비를 막 해야 되는 마음과 이 화면을 절대 뜰 수 없다는 건데 듣는 거야 뭐 살짝 이렇게 그렇게 좀 연수를 방학 때 제가 신청을 빡빡하게 해놨거든요. 해놓은 이유가 3월에 애들 만나면 좀 수월하려고 미리미리 좀 해놓으려고. 선생님들도 되게 바쁘실 텐데 오늘 김현석 선생님 목소리 한 번도 못 듣고 지금 그래서 김현석 선생님 제가 개인적으로 막 4시에 선생님 줌으로 만나려고 막 했던 게 낮에는 좀 조용하거든요. 선생님 제가 어린이 애들 집에 보내놓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통화하는 것도 좋지만 통화에 지금 업그레이드 버전이 줌이잖아요.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 혹시나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나 뭐 좀 저도 모르지만 선생님도 몰라서 좀 누군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저한테 살짝 물어봐 주시면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았는 게 있고 그래서 저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약간 관계 형성으로 그냥 제가 어디 뭐 강의 나가는 교사도 아니고 연수 강사도 아니고요. 저도 집에서 그냥 편하게 말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취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5분이신데 저 포함해가 5분이신데 오늘은 좀 죄송하게도 시간이 제가 다른 연수 때문에 그렇고 김현석 선생님 제가 만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마지막에 정리해서 메일이나 아니면 좀 더 그냥 개인적으로 줌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저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다 저는 좀 좋아해요. 제가 그런 거를. 그래서 네,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선생님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신 조명 선생님 어떠셨어요? 아이 때문에 이제 휴직을 이제 하셨고 복직이 이제 3월이신 거죠, 복직이. 네, 네. 살짝이라도 작년에는 현장에 없으셨지만 저의 이제 이야기나 다른 선생님 이야기나 들으셨을 때 살짝이라도 한 뭐 몇 프로도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 들으면서 그래요? 계속 참고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좀 메모하고 있는데요. 네, 벌써 한 페이지가 넘어갔어요. 그래요? 네, 많이 도움이 다행입니다. 됐습니다. 저는 저 혼자 이렇게 말하는 걸 싫어해요. 이렇게 선생님들 이야기 듣고 싶은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지금 하루가 너무 바쁘고. 그래서 선생님들 상황에 따른 이야기를 또 김숙희 선생님 애기가 3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애가 3명이고 아직 더 어리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여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정말 어쩔 수 없는 모성애가 또 나오기 때문에 이야기가 끝이 없어요. 선생님 황경윤 선생님도 혹시 또 이제 가정이 또 이렇게 추후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간중간에 알 수 있는 그런 템포가 되면 또 이야기를 나누고요. 오늘은 김현석 선생님 목소리 한번 들려주세요. 들어오시자마자. 제가 오늘은 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네, 오늘은 좀 그렇네요. 네. 네, 선생님. 아마 잘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나머지 저희가 아직 수목금 있으니까 교수 평기 기록까지 다 약간 계속 같은 말을 제 하소영이 살아온 작년의 수업에 대한 이야기라면 비슷해요. 선생님. 계속 물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말씀 탁탁 던져주시는 거에 되게 방향이 탁 바뀌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시간이 되신다면 내일 저희가 또 이제 내용에 대한 거는 작년 거부터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릴 거거든요. 5개 영역에 대해 살짝 깊이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좀 죄송하기도 하고요. 네, 여러 가지로 그냥 공감 형성 정도로 좀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제가 좀 덜 죄송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도 동일한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주소는 한 번 더 도전해보고 안 되면 그냥 바로 설정되는 주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